이번 시간에는요, 커스텀 어댑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뷰를 사용할 때요, 특별한 기능을 추가해서 만들고 싶다면 어댑터 클래스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리스트 뷰는 항목들을 쭉 나열해 주시고 거기에서 원하는 거를 터치하게 되면 그때 리스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게 기본인데요. 이거 외에 뭔가 좀 더 기능을 넣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댑터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기능들을 구현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어댑터 클래스를 만드실 때는 베이스 어댑터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메소드가 이제 오버라이딩 할 메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getCount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getCount 메소드가 반환하는 정수값이 전체 항목의 개수로 결정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OS는 리스트 뷰의 항목이 몇 개다라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을 해 주셔야 되시는데요. 이 getCount 메소드가 반환하는 정수값을 가지고 항목의 개수라고 파악해서 리스트 뷰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에 getView 메소드인데요. 리스트 뷰 항목 하나를 구성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즉 항목 하나의 모양을 이 메소드가 반환하는 뷰 객체를 가지고 항목을 만들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일단은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include kotlin support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얘는 커스텀 어댑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어댑터라고 해주시고요. next, next, next. 자, finish 눌러주시고요. 자, activity under main.xml 띄워주시고 텍스트 탭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자, linear layout 해주시고요. orientation vertical 해주시고 텍스트 뷰는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linear layout, 여기는 orientation 이렇게 각각 설정해 주시고요. 자, 디자인 탭 눌러주시고요. 자, 해주시고, 자, 여기 위에다가 위젯치, 텍스트에 있는 텍스트 뷰 하나 붙여주시고요. 이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페어런스는 에컴펫 라지로 맞추겠습니다. 다음에 컨테이너스에 있는 리스트 뷰를 드래그해서 붙여주시고요. 이 리스트 뷰의 아이디는 리스트 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디는 리스트 뷰라고 해주시고요. 자, 이제 리스트 뷰에 항목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할 건데요. 자, 레이아웃 폴더로 가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폴더에서 마우스 클릭, 뉴에, 자,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골라주시고요. 자, 이 파일을 가지고 리스트 뷰 항목 하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이름을 로우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루트 엘리먼트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 이름을 로우, 루트 엘리먼트는 리니어 레이아웃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자, OK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텍스트 뷰 하나 붙여주시고요. 오른쪽에 버튼을 2개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 클릭해 주시고, 오리엔테이션을 호라이젠털로 맞춰주시고요. 다음에 텍스트 뷰를 드래그해서 하나 붙여주시고, 이 텍스트 뷰는 텍스트 어피어런스를 에컴펫 라지로 맞추겠습니다. 다음에 버튼을 드래그해서 하나, 2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버튼 클릭해 주시고 얘 레이아웃 웨이트를 지워주겠습니다. 지워주시고 버튼의 텍스트는 자 버튼 1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버튼 클릭해 주시고 얘 웨이트 지워주시고요. 텍스트에는 버튼 2라고 하겠습니다. 자, 버튼 두 군데의 아이디도 설정해 줄게요. 첫 번째 버튼 클릭해 주시고 얘 아이디는 자 버튼 1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버튼 1이라고 뒀습니다. 아이디를.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 클릭해 주시고 얘는 버튼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얘를 아이디를 버튼 1, 버튼 2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항목 하나의 모양을 만들도록 할 텐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벤트 처리가 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main activity.kotlin 파일 가주시고요. 자, 그냥 여러분들이 항목을 터치해서 뭔가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심플 어댑터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버튼을 누르면 뭔가 처리를 하는 걸로 만들 거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기능을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댑터를 만들어 쓰셔야만 됩니다. 자, 먼저 리스트뷰 구성을 위해서 배열을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바 데이터는 array of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데이터 4, 데이터 5, 데이터 6.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리스트뷰를 구성하도록 할 텐데요. 자, 리스트뷰를 구성을 할 때 항목 하나에 세팅할 데이터가 문자 하나다 라고 한다면은 array 어댑터를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항목 하나에 세팅할 데이터가 2개 이상이라고 한다면 심플 어댑터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문자 하나를 세팅할 거기 때문에 일단 array 어댑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 어댑터는 array 어댑터. 자, 스트링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this 자, r.layout.row 해주시고요. 자, row.xml을 보시면 이 텍스트뷰의 아이디가 텍스트뷰 2번입니다. 이걸로 맞추겠습니다. r.id.textview 2번 그리고 데이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listView.adapter는 adapter 해주시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할 때 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실행 중에 있고요. 자, 지금 실행 파일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곧 있으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리스트뷰가 구성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근데 리스트뷰는 기본적으로 이 항목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벤트가 처리가 되는 게 바로 이 기본 리스트뷰입니다. 근데 이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처리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마다 리스너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작업을 하시려면은 우리가 그 어댑터를 만들어 쓰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댑터를 만들 텐데요. 자, inner 클래스
자, 리스트 어댑터라고 클래스를 정하겠고요. 얘는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메소드는 오버라이딩 할 메소드인데요. 바로 getCount라는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 안드로이드 OS가 리스트뷰를 구성을 할 때 이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는데요. 이 메소드가 바나나는 정수값을 가지고 리스트뷰의 항목의 개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return. 요 위에 있는 배열의 개수를 반환하겠습니다. 그래서 data.size 주시고요. 다음에는 getItem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이 getItem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떠한 객체 같은 걸 반환하고 싶을 때 쓰시면 되시는데요.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널을 반환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물음표 하나 찍으셔서 널 반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getItemID. 얘 같은 경우에는 항목을 구성하기 위해서 만든 뷰 객체를 반환하는 용도로 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항목을 대표하는 ID 값을 반환하는 걸로 보통 쓰는데요. 그냥 0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두 개의 메소드는 많이 사용하는 메소드는 아닌데요. 오버라이딩을 안 하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셔야 되시고요. 중요한 메소드는 바로 이 getView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 메소드와 이 메소드 두 개가 중요한 메소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뒤에다가 물음표에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해주시고요. 자, 먼저 여기다가 bar convert view라고 하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항목을 만약에 이게 항목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면 스크롤이 되겠죠. 자, 스크롤이 되게 되는데요. 스크롤을 하게 되면은 자, 안 보이던 게 새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getView 메소드는 항목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서 호출이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항목을 구성을 해야 됐다고 한다면 이 getView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얘가 반환하는 뷰를 가지고 첫 번째 항목을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 항목을 구성할 때 이 getView 메소드를 호출해서 얘가 반환하는 뷰 객체를 가지고 두 번째 항목을 구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전체 항목의 개수가 100만 개인데 지금 당장 7개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면 얘는 총 7번만 호출이 되고요. 스크롤하게 되면은 안 보이던 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죠. 개를 구성하기 위해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스크롤 하다 보면은 안 보이던 게 보여지기도 하지만요. 보이던 게 안 보이기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전에 보였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보여지는 뷰를 버리지 않고요. 바로 이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를 재사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단 몇 개의 뷰 객체만을 가지고 무한 개의 리스트 뷰의 항목을 구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재사용 가능한 뷰가 넘어오지 않으면 여기에 널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P1이 만약에 널이라면 자, convert view는요. 자, layout inflator.inflator r.layout.raw 이렇게 하셔서 raw.xml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뷰 객체를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 물음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얘는 view class type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매개 변수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넘어오는 재사용한 뷰가 널 값이 들어온다면 재사용 가능한 뷰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raw.xml을 가지고 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재사용 가능한 뷰가 넘어왔다고 한다면은요 얘를 재사용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여기다가 p1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만약에 재사용 가능한 뷰가 넘어왔다고 한다면 여기에 널이 아닌 뷰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재사용 가능한 뷰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널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널이면은 뷰를 만들어서 세팅을 한 겁니다. 이제 이 컨버터 뷰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일단은 텍스트 뷰를 추출해서 직접 문자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 텍스트 뷰. 바 텍스트라고 해주시고요. 텍스트 뷰 물음표. 자, convert view find view by id. 는 텍스트 뷰라고 해주시고요. r.id. 자, row.xml에 배치한 텍스트 뷰의 id는 텍스트 뷰 2번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 2라고 해주시고요. 자, Alt 엔터 누르셔서 임포트도 해주세요. 해주신 다음에 텍스트는요. 데이터에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항목이 몇 번째 항목인지를 알아야지 그거에 맞는 문제를 세팅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들어오는 P0가 바로 항목의 인덱스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몇 번째 항목인지를 구분해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0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주시고 이걸 이제 return convert view 해서 반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사용 가능한 일단은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넘어오는 재사용 가능한 뷰를 변수에다 담았고요. 재사용 가능한 뷰가 없을 때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뷰 객체로부터 아이디가 이거인 텍스트 뷰를 추출한 다음에 문자를 세팅하고 뷰를 반환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항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어댑터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거는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다가 바 어댑터는 자, 리스트 어댑터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리스트 뷰가 이렇게 구성된 거 보이시죠? 그쵸? 자, 그런데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버튼에 리스너를 붙여가지고요.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에 리스너 클래스를 만들 텐데요. 자, 여기다가 이너 클래스는요. btn 리스너라고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자, onClick 리스너 해주시고요. onClick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각 버튼마다 람다식으로 세팅해 주셔도 되시는데요. 객체 하나만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메모리를 좀 아끼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사용자가 누른 버튼이 어떤 버튼인지를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버튼 값을 가지고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이 리스너를 가지고 모든 버튼에 세팅을 할 텐데요. 이 onClick 메소드가 호출이 될 때 사용자가 터치한 버튼의 주소값이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버튼의 아이디를 추출한 다음에 아이디가 어떤 건지를 분개해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en 자, p0.getID p0.id 해주시면은, 자, 뷰 객체의 아이디를 얻어올 수가 있으시고요. r.id.btn1 라고 한다면, 텍스트뷰.텍스트에다가요. 자, 첫 번째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주시고요. 다음에 r.id.버튼 2번 해주시고, 텍스트뷰.텍스트 자, 두 번째 버튼을 눌렀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리스너 객체를 생성을 해서 버튼마다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row.xml에 이 버튼의 id는 버튼 1, 그리고 이 버튼의 id는 버튼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기를 한 거고요. 자,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바 리스너는요. 자, btn 리스너 객체 만들어 주시고요. 자, 리스너의 객체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버튼들의 뷰 주소값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1 버튼 해주시고요. 자, convert view find view by id r.id. 버튼 1번
해주시고, 보시면 Alt Enter 눌러달라고 나오죠? Alt Enter 눌러주시면 임포트도 됩니다. 자바 버튼 E 버튼 해주시고요. 자, convert view find view by id 버튼 r.id 버튼 2번 해주시고요. 자, 이제 버튼들에다 리스너 세팅하겠습니다. 버튼 1.on 자, set on 자, 버튼 1.on 클릭 자, set on 클릭 리스너 넣어주시고요. 자, 버튼 2 물음표 set on 클릭 리스너 세팅하겠습니다. 자, 버튼 객체 뽑아내가지고 버튼의 리스너를 세팅했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번째 버튼 눌렀습니다가 출력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몇 번째 항목의 버튼인지를 알아야지 그 항목에 대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되는 쪽에서 해당 버튼이 몇 번째 그 항목에 있는 버튼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 OS에서는요, 이 뷰 객체에 태그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객체 하나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getView 메소드는요, 항목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서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버튼은 그 항목 안에 들어있는 버튼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 객체에다가 이 위치값, 즉 항목의 인덱스 값을 저장해 놓으시면은요, 버튼을 누르면은 사용자가 누른 버튼 객체가 일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버튼 객체에 저장해 놨던 항목 값을 추출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1점 자, 태그는요, 여기다가 첫 번째 매개 변수인 요거를 갖다 세팅하겠습니다. 는 P0 버튼 2점 태그는요 P0 해서 각각 버튼 객체 안에다가 항목의 인덱스 번호를 저장해 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다가 얘는 역슬러시 n 해주시고요. 텍스트 뷰.append 해주시고요. 자, p0.tag 자, 이렇게 하시면은 좀 그러니까요. 태그의 주소값을 얻어올게요. 자, 바 포지션은요. 자, p0.tag as integer getTag 해주시고요. p0 물음표 integer 자, 여기다가 getTag 해주시고 as integer 인티저로 형변화해서 받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얘도 이렇게 할게요. tag as integer 이렇게 해서 형변화해서 받겠다라고 한 거고요. 자, 여기다가 포지션 번째 항목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에도 텍스트 뷰.append $포지션 번째 항목 자,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포지션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요. 이건 지울게요. 얘도 포지션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목의 인덱스 번호를 이 자리에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주시고 눌러보시면 0번째, 2번째, 4번째, 5번째 이렇게 인덱스 번호도 잘 출력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몇 번째 항목에 어떤 버튼인지를 구분해 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어댑터를 한번 만들어서 봤는데요.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더 필요한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추가해서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버튼을 누르면 호출되는 메서드에서 여기 안에 사용자가 누른 버튼 객체가 들어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메서드가 호출이 되고 사용자가 누른 버튼 객체가 일로 들어오기 때문에 버튼 객체 안에다가 항목에 인덱스 번호를 저장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여기에서 추출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댑터를 만들어 사용하실 때는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받으셔가지고요. 필요한 기능을 구현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커스텀 어댑터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